자, 이번 시간은 제6강 삼국의 경쟁과 발전 신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저번 시간에 뭐 했습니까? 백제 누구야? 근초고왕, 고구려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공부했죠. 오늘은 신라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신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세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몇 세기 때 상황? 신라의 6세기 때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이때부터 신라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죠.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무슨 집권?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중앙 집권이 강화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걸. 이게 바로 뭡니까?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돼야지만 왕조 시대에는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라가 몇 세기 합니까? 6세기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세기에 몇 명의 왕이 나옵니까? 3명의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6세기 초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가장 먼저 나오잖아. 그렇죠. 지중왕이죠. 지중왕의 업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원래 신라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진안의 여러 소국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했잖아. 자, 사로국 약간 가벼운 냄새가 나죠. 자, 이제 지중왕께서 자, 사로국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 그렇죠. 자, 원래 신라의 이름은 사로국이었는데 6세기 초 지중왕 때 사로국을 자, 최초로 뭐로 바꿨다? 신라라는 나라명으로 바꾼 사람이 지중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우리 4세기 때 기억나요? 4세기 때 뇌물 주고 왕 된 사람 누구야? 그렇죠. 뇌물왕이잖아. 뇌물왕 뭐 썼습니까? 왕의 칭호를. 그렇죠. 마리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잖아요. 이 마리간에서 자, 중국식 왕명을 따서 왕, 킹, 영어로 킹이죠. 왕이라는 왕명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지중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잔인한 제도 뭡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까지 생매장시키는 거. 위대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따르던 사람들 같이 죽이는 거 잔인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순장제도. 아주 잔인하죠. 이거 부여에도 있었잖아. 우리 부여할 때 배웠잖아. 자, 이 순장을 뭐한 사람이다? 금지했다. 아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했던 그런 왕이었네요. 존경스럽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쟁기를 끌면 생산량이 올라갈까? 소가 끌면 올라갈까? 그렇죠. 여러분보다 수십 배 키로수가 더 나가는 소로 경작했을 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장려했습니까? 그렇죠. 소우자 경작할 경자 뭐예요? 우경을 장려해서 무슨 생산량? 농업 생산량을 올리신 분이 자 누구다? 지중왕이다. 경제도 번성시켰다. 왜? 이 당시에는 공업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이 번성되면 농업이 발전하면 경제도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산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결국 뭐가 발달합니까? 시장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수도에 뭐예요? 시장을 세운 사람. 우리 5일장, 11장, 7일장 있잖아요. 요 시장을 세운 사람이 지중왕이다. 자,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돼? 우경장려. 그러면 뭐예요? 인간이 할 때보다 소가 하니까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겠네. 그럼 자, 자기가 먹고 자급자족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중왕의 업적 같이 연결해 주시면 공부하기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여러분, 독도가 왜 우리 땅입니까? 자, 일본 친구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렇죠. 지중왕 13년 신라 장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부라는 장군을 시켜서 자, 독도가 어디에 딸린 섬입니까?
울릉도에 딸린 섬 아닙니까? 그럼 울릉도를 점령했겠네. 울릉도를 점령했으면 독도도 점령한 겁니다. 삼국사기에 요걸 근거로 해서 독도가 한국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사부, 이 당시에 울릉도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우상국이라고 했잖아요. 우상국이 지금의 어디다? 울릉도다 이 말이에요. 울릉도 옆에 독도가 있으니까 독도도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지중왕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여섯 번째, 중앙 집권 강화하려면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감시해야겠죠. 그래서 모두 파견했다. 지방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관도 파견하신 분이 뭐예요? 지중왕이다. 여러분 지중왕의 업적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우고. 자, 이제 같은 6세기입니다. 6세기. 요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얘가 약간 빠르니까 초, 얘도 좀 빠르지만 초보다 늦으니까 6세기 전반. 자, 6세기 전반. 자, 여기도 또 별표입니다. 다 별표하고 싶지만 특히 자, 어떤 왕? 버풍왕이죠. 버풍왕. 자, 버풍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버풍왕도 중앙집권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자, 첫 번째 업종 나오네요. 제가 초창기 때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중앙집권 왕권 강화 고대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정체계와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버풍왕이 뭘 반포하셨다? 법령. 법령을 옛날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율령을 반포하신 분이 바로 버풍왕입니다. 중앙집권의 결정적 요소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버풍왕이에요.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또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1관등부터 17관등까지 서열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서열화돼야지 왕 무서운지도 알고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중앙으로 파워, 힘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관등을 나눴다. 뭐라고 한다? 관등제를 마련한 사람이 버풍왕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여러분, 높은 사람이 좋은 옷 입어야 돼. 낮은 사람이 좋은 옷 입어야 돼. 그렇죠. 서열화를 하려면 높은 사람이 좋은 옷 입고 낮은 공무원이 나쁜 옷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관직에 따라 옷 색깔이나 옷을 구별했다. 요걸 뭐라고 한다? 옷복자 썼다. 자, 관등자 할 때 관자. 자, 뭘 만든 사람이다? 관복제. 중앙 집권의 요소들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 버풍왕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사상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산으로 간다 그랬잖아. 왕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 가지로 가기 때문에 중앙 집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버풍왕은 누구의 순교? 누가 우유 많이 먹고 힘피 나왔어? 그렇죠. 2차 돈. 자, 2차 돈을 목을 치니까 흰피가 나와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 불교를 위해서 죽었잖아. 순결하게 죽었잖아. 요걸 뭐라고 한다? 2차 돈의 순교로 사상 통일했지. 뭘 공인했습니까? 불교를 갖다가 공인했다. 공인했다는 말은 뭐예요? 공적으로 인가했다, 승인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도 6세기 전에 불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믿지 않았고 금지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2차 돈의 순교로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면서 뭘 통일했다? 그렇죠. 사상을 통일하면서 중앙집권, 왕권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귀족회의의 대표 뭐예요? 상대등을 설치했다. 이것도 슬쩍 알아놓고요. 상대등 설치. 이거하고 짬뽕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진흥왕, 아닙니다. 버풍왕하고 지증왕하고 막 섞어서 나와도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대등 설치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런 걸 할 수 있었겠어요, 버풍왕이? 신하가 안 따라주거나 백성이 안 따라주거나
법흥왕이 희발이가 없다면 이런 개혁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자, 뭘 설치했다? 여섯 번째, 병부.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국방부 아닙니까? 병부를 설치해서 병부를 갖다가 뭐예요? 법흥왕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 이러한 파워를 뭡니까? 바탕으로 이러한 짓들을 갖다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권력, 군인들, 자, 이걸 잡고 있는 게 진정한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법흥왕은 자신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래서 나는 보통 왕이 아니야. 자, 어떤 왕입니까? 클테짜. 아주 큰, 아주 위대한 왕이야. 그래서 법흥왕은 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자신감 생길 때마다 뭐 합니까, 여러분? 연호 사용하잖아, 연호. 연호는 여러분 중국 황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법흥왕이 이러한 개혁과 이러한 중앙 집권, 왕권 강화를 통해서 연호도 사용했다. 그 연호 이름이 뭡니까? 건원이잖아. 우리 연호 공부했죠? 우리 CF 하나 할까? 우리 광개토대왕의 연호가 뭡니까? 광개토대왕의. 이분도 잘 나갔잖아. 그래서 연호 사용했잖아. 나도 황제야, 나도 태왕이야 했잖아. 뭐예요? 영원히 행복하자.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영원히 즐겁자. 영락이란 연호를 사용하신 분이 광개토대왕이었다면요. 신라에서는 법흥왕 6세기 전반에 법흥왕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요거하고 짬뽕에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법흥왕의 연호와 광개토대왕의 연호 잘 구별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네요. 자, 뭐가 나옵니까? 이제 6세기 때 마지막 왕. 자, 이제 중엽이겠죠? 중반쯤 되겠죠? 6세기 중엽 때 나온 아주 신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말씀 잘하셨네요. 진흥왕이죠. 진흥왕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진흥왕이 계실 때 백제에선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렇죠. 위대할 성자 성왕이잖아. 둘이 낮의 동맹 상태에서 한강 먹고 누가 뒤통수 쳤어? 그렇죠. 배신의 아이콘 진흥왕이 뒤통수 쳐서 성왕이 열받아가지고 소주 한 병 드시고 관산성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셨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의 업적. 자, 진흥왕은 자 뭐의 전성기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삼국의 뭐다? 전성기였다. 삼국의 누가 전성기? 신라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뭘 먹어야지 전성기라 그랬죠? 그렇죠. 한강을 뭐 했습니까? 점령했잖아요. 한강을 누가 먹냐에 따라 가지고 전성기라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우리 CF 하나 해볼까? 자, 삼국의 전성기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디야? 그렇죠. 4세기 누굽니까? 백제 누굽니까? 근초고왕 기억나죠? 그 다음에 5세기 때 5세기 초 한강 이남 누가 먹었습니까? 고구려가 먹었잖아. 그래서 장수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원고구려비, 다른 말로 충주 고구려비를 만들었잖아. 장수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삼국의 전성기 중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백제고, 그 다음 5세기니까 고구려 장수왕이고, 그 다음에 6세기 중엽이니까 신라의 진흥왕이란 말입니다. 한강 점령이 그만큼 삼국의 주도권에서 중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진흥왕은 물론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한강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튼튼한 군사력이 있었겠죠.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 있었겠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화랑도 아닙니까? 이 화랑도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개편하시고 이 화랑도의 힘으로 한강을 점령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진흥왕이다 이 말입니다. 화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진골 귀족이죠.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이 진골 귀족을 뭐라고 한다? 화랑이라고 하고요. 플러스 이 평민을 뭐라고 한다? 낭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와 낭, 두음법칙에 의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화랑도가 된다는 거. 화랑도가 자, 삼국 신라가 전성기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업적으로 꼭 알고 요거와 연결해서 한강을 점령해서 삼국 항쟁의 전성기 주도권을 차진 사람이 신라 중엽의 진흥왕이었다. 요거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흥왕은 아주 끝까지 왕도 안 했어요.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스님이 됐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모든 왕위를 내려버리고 가서 스님이 돼서 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진흥왕은 뭘 장려한 사람입니까? 불교를 뭐한 사람이다? 장려하신 분이 진흥왕이야. 불교를 장려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 그렇죠. 절을 만들어서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지금 불타지 않았다면 국보 1호입니다. 불국사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뭡니까? 그렇죠. 황룡사를 갖다가 사가 절사자죠. 황룡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진흥왕입니다. 명심하세요. 황룡사. 몽고 때 불탔지만요. 요 황룡사가 있었으면 국보 1호입니다. 불국사는 여러분 잽도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사를 건립함으로써 부처님 은혜에 감사했다. 자, 우리 CF 하나 할까요? 그 대신 여러분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진 절이고 황룡사 안에 있는 목탑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황룡사 매층 목탑. 이것도 몽고 때 불탔죠. 자, 9층 목탑이잖아. 요거는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저번에 드라마도 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뭐예요? 선덕여왕이란 드라마 있잖아요. 이 선덕여왕이 만든 게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목자잖아요. 징기스칸 몽골의 고려 때 침략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도 소실됐다. 잘 구별하세요. 진흥왕은 황룡사, 황룡사 안에 목탑은 나중에 선덕여왕이 만들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흥왕이 아까 빠진 게 하나 있네요. 한강을 점령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4개의 순수비 중 하나인 뭐예요? 북한산이 한강에 있잖아. 그래서 북한 산비를 만들었다는 것도 요것도 슬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국의 전성기를 맺었다. 심지어 어디까지 진출하냐면요. 지금의 북한 땅, 예전에 고구려 땅이었던 어딥니까? 황해도. 황해도 뭐예요? 자, 죄송합니다. 황해도가 아니라 함경도. 함경도 다 먹진 않았죠. 함경도 일대까지 뭐 했습니까? 점령하셨다. 자, 한강 먹은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의 고구려 땅, 과거의 고구려 땅, 현재 북한 땅인 경주로 봤을 때 함경도는 엄청 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은 신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신 분이 누굽니까? 진흥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흥왕의 업적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뭡니까? 그렇죠. 법흥왕, 그 전에 뭐예요? 지증왕, 진흥왕.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자, 가야는 어떤 나라가 가야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초창기 때 배웠잖아요. 진안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변안에서 가야가 탄생했잖아.
그러면 가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우리 변환할 때, 우리 연맹왕국 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변환엔 뭐가 우글거렸어? FE, 즉 철이 우글거렸잖아요. 그래서 철제, 갑옷, 뭡니까? 철제, 무기, 토기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럼 변환이 가야가 됐으니까 가야도 뭐가 풍부하다? 철 생산이 매우 풍부했다는 거. 이거 슬쩍 알고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가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잘 나갔던 가야가 있고 나중에 잘 나갔던 가야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잘 나갔던 가야를 뭐라고 한다? 전기 가야라고 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잘 나간 가야가 무슨 가야야? 후기 가야입니다. 자, 우리 전기 가야부터 우리 공부해 볼까요? 전기 가야는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부산 밑에 김해를 중심으로 한 무슨 가야입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금강가야가 전기가야입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금강가야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광개토 대왕 공부할 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잖아요. 자, 금강가야가 있을 때 신라의 무슨 왕이었습니까? 내무랑. 왜구가 침략했잖아요, 신라에. 기억나요? 그래서 내무랑이 광개토대왕한테 구원을 요청하니까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을 보내서 일본 놈을 뭐라 그래? 왜구라고 하잖아. 왜구를 뭐 했습니까? 격퇴해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놈도 있겠지만 도망간 놈도 있겠죠, 왜구 중에. 그럼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놀라지 마세요. 금관 가야로 뭐 했습니까? 도망갔잖아. 그러면 당연히 광개토대왕의 입장에서는 금강가야를 갖다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구를 조지기 위해서라도 금강가야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광개토대왕이 금강가야를 뭐 해버렸습니까? 격퇴했다. 어떻게 됩니까? 금강가야 비실비실 홍냥홍냥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침략으로 금강가야는 쇠퇴했다. 아직 멸망한 거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쇠퇴하니까 후기가야로 가겠죠. 후기가야는 어딥니까? 고령을 중심으로 한 무슨 가야? 대가야다. 자, 그럼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대가야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대가야의 귀족과 왕의 무덤에서 뭐가 발견됐습니까? 철제, 갑옷 같은 거. 내가 철기 많다 그랬잖아요. 갑옷 같은 거. 또 뭐예요? 금동관. 자, 쓰는 관이죠. 이런 것이 발견됨으로써 아하, 가야는 아주 철의 생산량이 풍부했고 심지어 어딥니까? 중국하고 어디까지? 일본까지 철을 뭐했다? 우리 변환처럼 수출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가야가 유지되다가 결국 가야는 뭐 될 수밖에 없었다? 멸망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가야 멸망의 원인. 무슨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어? 그렇죠. 중앙 집권 국가인 고대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무슨 왕국 단계? 그렇죠. 고대 왕국보다 낮은 단계 무슨 단계?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습니다. Why? Why? 왜 멸망했을까? 멸망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가야는 6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6부족 연맹체였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서로 독자적으로 뭘 유지했습니까? 권력을 유지했다.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왕을 중심으로 통일되고 모여야 된다. 모여야지만 나라가 강해지는데 육부족이 따로따로 놀았잖아. 독자적으로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강할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약한 거지. 우리도
통일만 되면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나라가 아니라 6개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 통일된 자, 구심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서 따로따로 놀아서 뭘로 가지 못했다?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왕국으로 가지 못하고 어떤 단계에서 멸망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좀 클라 그러면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좀 크고 좀 잘하려 그러는데 때리면 안 되잖아요. 키도 안 큽니다. 그러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옆에는 뭐가 있었어? 왼쪽엔 뭐가 있었어? 백제가 있었고 오른쪽엔 누가 있었습니까? 신라가 있었잖아. 가야가 조금 클라 그러면 백제나 신라가 뭐합니까? 견제하고 뭐합니까? 압박하잖아. 압박하니까 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자 이제 멸망 구체적인 멸망 나오네요.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먼저 멸망당하는 나라가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쇠퇴에 있다가 금강가야가 멸망당하죠.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신라 6세기 전반에 아까 공부했던 왕 누구예요? 버풍왕한테 멸망당합니다. 감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 대가야는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대가야도 멸망당했잖아. 누구한테? 버풍왕 다음 임금 누구예요? 6세기 중엽의 누굽니까? 그렇죠. 진흥왕한테 멸망당함으로써 신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야가 이렇게 뭐 된 겁니까? 멸망당한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공부한 거 아주 많아요. 삼국의 주도권 중에서 신라를 공부했는데 특히 6세기 때 신라의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은요. 여러분 남친이 이별을 통보해도 무조건 외우시고 슬퍼야 됩니다. 너무너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짬뽕 시켜서 보기에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충분히 외워야지 요 문제들 갖다가 깔끔하게 시간도 절약하고 풀 수 있으니까 오늘 공부한 거 꼭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신다고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